사회복지와 인권 제9장 노동과 인권의 장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노동과 인권에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장 노동과 인권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개요, 두 번째 국제인권 규범과 주요 개념, 세 번째 한국의 상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례와 토론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교과서 교재 219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발전에 있어 노동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9세기 공장법을 통해 아동, 노동을 규제하기 시작하면서 관련 노동 정책들이 발전하기 시작했고, 사회보험 도입 등 사회복지 제도들의 탄생은 노동자들의 투쟁과 함께 쟁취되었습니다. 즉, 준엄한 노동에 대한 고민과 이를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 및 사회적 노력의 결과로 착취당하지 않고 공정한 노동 조건에서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는 권리가 발전되어 온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는 1919년 국제노동기구 ILO에 의해 공식화되고, 유엔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노동자의 권리를 인권으로 규정하고 구체화했습니다. 18세기 공상적 사회주의자인 샤를 프리에는 노동에 대한 권리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했습니다. 인간의 첫 번째 권리는 노동의 권리이며 최저 수입에 대한 권리입니다. 이것은 근대 사회의 모든 법에서 인식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프리에는 노동이 인간의 자유로운 열정에 따라 이루어질 때 즐거운 노동이 되며, 노동의 속성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근대 문명의 사회가 노동 과정에서 인간의 자유로운 욕구를 억압해서 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프리에는 개인의 사회적, 정신적 안녕을 영위하기 위해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근본적인 사회 재편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9세기의 공장법을 통해서 아동 노동의 규제하기 시작하면서 노동정책의 내용들이 이슈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노동보호와 사회보험 입법이 사회주의 역량에 의해서 조직화되고 힘이 그 배경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노동조합 운동과 차티스트 운동 등이 그에 해당되며, 존엄한 노동에 대한 고민과 이를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 및 사회적 노력의 결과로 착취당하지 않고 공정한 노동 조건에서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는 권리가 발전되어 온 것입니다.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투쟁과 사회적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1919년 국제노동기구 ILO에 의해서 공식화되고 유엔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서 인권에 구체적으로 명기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본 18세기 사를 프리에는 노동에 대한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 초에 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는데요. 이는 산업화로 인한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산업화가 갖게 되는 여러 가지 불평등한 내용들 가운데에 노동을 하는 노동자와 그 노동자가 착취받는 내용들 가운데서 인권의 내용들이 대두되게 된 것이다 라는 점을 감안하게 됩니다. 산업혁명 이후 공업화가 본격화되면서 도시에서 노동자 계급이 대규모로 형성되었으며 자본주의 공장 생산의 확산과 착취가 심화된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빈민법으로 아동을 도제로 보내도록 했던 정책이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공장에서 가장 임금이 싼 아동의 노동이 성행하였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5세에서 7세의 아동도 10시간 이상의 장기 노동에 시달리며 저임금을 받았으며 많은 아동이 공장에서 단체로 죽는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이에 대한 비난이 커진 것입니다. 특히 아동의 조기 사망과 건강하지 못한 문제는 향후 군사력 유지와 미래에 건강하지 못한 성인 노동력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802년 공장법을 제정하여 아동 노동을 규제하기 시작했고 1883년 공장법에서도 9세 이하 아동 노동 금지, 13세 이하 아동 노동은 주 48시간 이내로 제한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자본주의들이 비난을 무릅쓰고 열악한 노동 조건 속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이 시작한 것인데요. 이것을 시작으로 노동 시간과 조건에 관련한 후속적 입법들이 마련되기 시작했습니다. 공장법은 자본가의 고유 권한이고 자유이기에 개입이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졌던 공장에서 노동력 사용에 제한을 가함으로써 자본과 노동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상황에 대한 변화를 가지고 온 더 큰 배경은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노동자들의 조직화된 힘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노동조합 운동으로 노동시간 단축, 아동노동 연령의 인상 등 노동조건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고, 차티스트 운동 및 다양한 사회주의 운동과 결합하여 많은 나라에서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법률이 만들어지는 데 기여한 것입니다. 특히 노동자들이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켜 자본주의와 현재 체계가 붕괴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노동보호 및 사회보험이 입법화되었던 것입니다.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두려움은 노동에 대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도 인식하게 만들었는데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노동자 지위 현상이 세계의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1919년 국제노동기구가 ILO가 설립된 것입니다. 이는 유엔보다 먼저 창립되었으며 유엔에서 노사정 구조로 이루어진 유일한 기구로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노동자뿐만 아니라 정부와 고용주가 대등한 입장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창립된 유엔의 목적과 프로그램에도 노동에 대한 내용이 반영된 것이고, 세계인권선언에서도 다양한 노동 관련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이것은 조약 당사국의 구속력을 갖는 유엔 규약으로 발전하여 제시되고 있습니다. 노동과 관련한 인권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 예를 들면 아동과 여성 등 노동 취약 계층 보호, 노동 환경 등을 비롯하여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 예를 들면 직장 내 괴롭힘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국제 기준을 제시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세기 셀레프리에가 노동에 대한 권리를 말했고, 19세기부터 20세기 초에 노동 보호 조치가 시작된 것은 산업화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면서부터였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공업화가 되면서 노동자 계급이 대규모로 형성되고 자본주의의 공장 생산 확산과 착취가 벌어지면서 더더욱 노동 인권에 대한 내용이 대두되게 된 것입니다.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상황 변화는 스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노동자들의 조직화된 힘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엔의 목적과 프로그램에도 노동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었고,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와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아동과 여성 등 노동 착취 계층 보호와 노동 환경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이며,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는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노동과 인권에서 내용입니다. 두 번째, 국제인권규범과 주요 개념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과 관련된 인권은 크게 양대의 국제 메커니즘이 있는데요. 바로 유엔의 국제인권 장정, 세계인권 선언, 자유규약, 사회권 규약이라고 하는 국제인권 장전이고요. ILO 시스템으로 두 개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세계 인권 선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인권 선언에서 제시하는 노동 관련된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타인에게 예속되지 않을 권리를 명기하고 있는데요. 어느 누구도 노예 상태 또는 예속 상태에 놓이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 제도와 노예 매매는 금지한다 라는 입장에서 타인에게 예속되지 않는 권리를 명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명기하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은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어떤 결사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지 아니한다 라는 내용이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가질 권리에 대해서 명기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노동할 권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모든 사람은 일, 직업의 자유로운 선택, 정당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 그리고 실업에 대한 보호의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아무런 차별 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노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에게 사람의 존엄에 부합하는 생존을 보장하며 필요한 경우에 다른 사회보장법으로 보충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라는 내용으로 세계인권 선언에서 명기하고 있는 5가지 가운데에 타인에게 예속되지 않을 권리,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가질 권리, 노동할 권리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세계인권 선언에서 추가적으로 명기하고 있는 내용 또한 학습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휴식과 여가의 권리인데요.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에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 유급 휴가를 포함하여 휴식과 여가의 권리를 가진다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를 명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와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의 사망, 노령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사항으로 인해 생계결핍의 경우에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게
긴급 복지의 내용일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요. 어머니와 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아동은 적서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뭐 의부냐, 뭐 다른 부모냐, 뭐 이런 내용, 적서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회적 보호를 누린다라는 내용인데요. 세계인권선언에서 규약하고 있는 것이 타인에게 예속되지 않는 권리, 노예의 상태에 예속되지 않는다. 또한 노예 예매를 금지한다 라는 내용이고요.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다. 자유로운 집회와 결사의 권리를 갖는다. 어느 누구도 어떠한 결사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노동할 권리를 갖는다라는 것으로서 자유로운 직업 선택과 정당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에서 일을 하고 실업에 대해서도 보호받고 동일한 노동에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갖는 내용 또한 세계 인권 선언에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지는 내용 또한 있습니다. 휴식과 여가에 대한 권리가 있는데요. 여기는 정기적인 유급휴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요.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로서 불강력 상황에서 생계 결핍이 발생할 경우 보장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출생에 대한 내용으로 차별받지 아니하는 동일한 사회적 보호를 누릴 권리가 세계 인권 선언에 명기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으로 자유권 규약이 있습니다. 자유권 규약엔 강제 노동 금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강제 노동의 대표적인 것이 노예 상태로서의 노동입니다. 노예 제도는 고대로부터 존재해 왔으며 16세기부터 약 400년간 지속되어 온 아프리카 노예 무역은 역사상 가장 잔인한 인권 침해의 한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의미에서 노예 제도는 나라마다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현재에도 노예 상태에 놓여 있는 노동이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노예 상태의 정의와 종류를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교재 222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노예 상태를 정의함에 있어서 어떤 걸 노예 상태라고 하냐면 강제 또는 정신적 또는 육체적 위협을 통해 일하도록 강요, 정신적 또는 육체적 학대 또는 학대의 위협을 통해 고용주에 의해서 갇히고 통제, 상품으로 취급되거나 사고 팔리는 것처럼 재산으로 간주되어 인간적으로 초우, 신체적 제약이 있거나 이동의 자유 제한 등의 상태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이 실은 인신매매, 나중에 나올 인신매매도 해당되고요. 또한 성매매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선불금 때문에 고용주에 의해서 갇히고 또한 그 선불금의 이자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내용들이 있어서 성매매를 인신매매에 준하게 보고 여기를 노예 상태에 정의하기도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노예 상태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예 상태의 종류는 총 6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강제노동, 부채 상환을 위한 노동, 인신매매, 출신에 기반한 노예제도, 아동노예제도, 강제결혼 및 조혼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먼저 강제노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제노동은 형벌이나 체벌의 위협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하게 되는 일이나 서비스를 말하는 것인데요. ILO에서는 강제노동을 어떤 사람으로부터 불이익에 위협하에 강요되었으며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모든 노동 또는 서비스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강제노동은 현대 노예제도의 가장 흔하고 극단적인 착취인데요. 많은 사람이 신체적 폭력과 이를 연관시키지만 일부 문화권에서는 강제노동을 하도록 사용되는 방식이 더 교활하고 세분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강제노동은 약한 법적 규제, 부패, 값싼 노동에 의존하는 경제뿐만 아니라 빈곤, 지속 가능한 일자리 및 교육의 부재로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부채 상환을 위한 노동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널리 보급된 노예 제도로 사람들이 돈을 빌리고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일을 해야 하며 이때 고용 조건과 부채 조건 모두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신매매인데요. 폭력, 위협 또는 강압을 이용하여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들을 운송, 채용 또는 유치하는 행위를 인신매매라고 합니다. 네 번째, 출신에 기반한 노예제도인데요. 조상들이 사로잡혀 노예가 되어 사람들이 노예로 태어나는 것, 그들을 자손 대대로 노예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아동노예 제도는 많은 사람이 종종 아동노예 제도를 아동노동과 혼돈하지만 이것이 훨씬 더 나쁜 것입니다. 아동노동은 아동에게 해롭고 교육과 발달을 방해하지만 아동노예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착취당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동매매, 아동군인, 아동결혼 및 아동가정노예가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강제결혼 및 조혼이 노예 상태의 종류로도 구분하는데요. 강제결혼 및 조혼은 누군가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결혼하여 결혼을 떠날 수 없는 경우로 대부분의 조혼, 아동결혼은 노예로 간주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결혼하고 싶어 하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인데, 자신의 의지에 반해서 그리고 어린 나이에 일어나는 내용일수록 아동, 결혼 등을 노예 상태에 놓인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